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독서록 진짜 짐스럽죠? 네. 독서록 생각만 해도 애들도 되게 싫어하고요. 독서록 좋아하는 친구 많이 못 봤어요. 간혹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냥 글 자체를 굉장히 열심히 쓰는 친구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열심히 쓰는, 틈만 나면 쓰고 있는 친구들은 가끔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못 봤어요. 네, 독서록은 안 쓰면 좋은 거, 쓰면 너무 싫고 빨리 쓰긴 써야 되는데 막 미루고 싶은, 집에서도 아마 독서록 때문에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애가 너무 쓰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꾸 엄마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써? 자꾸 물어보는데요. 그럼 뭐 쓰는 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네. 엄마는 그 책을 안 읽었는데 아이가 읽는 모든 책을 엄마가 읽을 수는 없어요. 욕심인 것 같아요. 엄마랑 아이랑, 그러니까 너가 읽는다고 해서 엄마가 다 그 책을 읽는 건 아니야 라는 것도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 아이가 그거 가지고 엄마한테 시비를 걸거나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엄마는 이 책도 안 읽어봤잖아 라고 무시를 하거나, 혹은 엄마는 왜 안 읽어? 엄마도 읽어 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까지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거 왜 읽어야 돼요? 그죠? 안 읽어도 돼요. 네. 당당하게 읽지 마세요. 당당하게. 네. 엄마는 그 책이 재미없어 보여. 그리고 엄마는 엄마의 책을 읽을 거야. 너는 너의 책을 읽어. 그러면 너가 엄마가 그 책을 읽으면 너도 엄마 책을 다 읽을 거야? 우리가 서로 같은 책, 너가 읽는 책을 우리가 모두 같이 읽어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걸 미리 좀 한번 이렇게 짚어주는 것도 좋아요. 아이가 하기 싫으면 꼭 엄마 핑계를 대잖아요. 좀 어이가 없죠. 네. 아이가 독서록을 쓸 때 제가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요렇게 그냥 한번 써보세요. 그냥 계속 이렇게 쓰셔도 돼요. 6학년 때까지 독서록 숙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독서록이 되게 형식이 다양하고, 독서록을 가지고 뭐 독서록을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그런 팁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 독서록 독후 활동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그런 학습지도 많고 활동지도 많고, 독후 활동을 가지고 이제 반의 특색 사업으로 꾸려본 적도 있고요. 독후 활동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아이들은 독후 활동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책을 읽고 싶은 거지. 책을 읽은 느낌을 뭔가 기록으로 남기는 건 아이들한테 부담스럽고 재미없고 짐스러워요. 그건 숙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독서록을 쓰지 않도록 하자, 독서록을 없애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리고 독서록은 아이의 즐거운 독서 생활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 어떤 것도 입증되지 않았고, 아직 어떤 것도 자리가 잡지 않았기 때문에 독서록이 여전히 숙제란 말이에요. 많은 학교에서 독서록이 숙제예요. 저는 독서록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독서록은 너무 유익해요라고 하진 않지만, 독서를 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독서가 의미가 있게,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나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었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효과를 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좀 신기한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이 제도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친구들이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600권의 책을, 즉 1년에 100권씩을 읽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6년간 600권을 다 채우면 그걸 졸업할 때 상으로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굉장히 교육적이고 저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100권을 읽은 걸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이냐가 관건이고, 기록을 잘 남겨야만 아이가 600권을 확인을 받고 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자가 있었어요. 그걸 기록하는 전용 책자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날짜를 쓰고 책 제목을 쓰고 그 책에서 내가 가장 재미있었던 문장 하나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 끝. 한 권 채워진 거예요. 두 번째, 또 날짜 쓰고 제목 쓰고 문장 하나 끝. 이렇게 해서 600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100권을 채우는 게 1년 동안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만 저는 저희 반에서 할 때는요, 다른 반은 모르겠어요. 저희 반에서는 만화책은 거기에 카운트를 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화책은, 그러니까 그 이왕이면 그런 제도가 글책을 많이 읽는 곳에 이제 좀 선하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만화책을 좋아하지만 요거 기록은 글책으로 해와야 돼. 쉬운 책도 괜찮으니까 글책을 읽은 거에서 문장을 베껴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제가 직접 적용을 한 방법은 독서록을 쓸 때 나는 오늘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이라고 할까요? 흥분울부라고 할게요. 나는 오늘 흥분울부를 읽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꼭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혹은 설명을 쭉 합니다. 흥부와 놀부는 형제이다. 흥부는 착하고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 사연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쓰는 사람도 재미없고 읽는 사람도 재미없고 크게 글쓰기에 도움이 되거나 책을 읽는 기록으로 남기기에도 사실은 좀 뭐 그냥 그렇습니다. 밋밋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썼던 방법은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했던 그 제도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친구들에게 독서록을, 보통 우리가 한 페이지를 쓸 때 친구들이 15줄 정도 써요. 많이 쓰는 친구는 20줄 정도 쓰고, 적게 쓰는 경우는 10줄 정도 쓰거든요. 일기를 쓰든 독서록을 쓰든 그 정도 분량을 쓰는데요. 이렇게 쓸 때, 그냥 다짜고짜 가장 재미있는 문장,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 가장 좋아하는 문장,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을 하나만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독서록의 제일 첫 줄에다가 책 제목 쓰고 날짜 쓰잖아요. 날짜, 제목 쓰고 아랫줄에 바로 그 문장을 그냥 그대로 베껴 씁니다. 일단 베껴 쓰는 거니까 쉬워요. 그리고 이 문장 하나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책을 다시 한번 훑어야 되거든요. 혹은 책을 읽을 때 이미 문장을 뽑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가 제일 재미있나에 관심이 가져요. 아이들은요,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해요. 정말 단순해요. 그 재미가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재미있는 문장을 고르라고 해요. 뭐 교훈적이거나 가장 중요한 문장을 고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누가 결정을 하나요? 뭐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준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책은 그런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책은 읽었고 책 읽은 거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재미있게 빠른 시간 안에 덜 힘들고 덜 짜증나면서 써야 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이제 가장 재미있었던 거, 나를 가장 웃게 만들었던 거, 가장 기억에 남고, 이거 진짜, 엄마 이거 너무 재밌어. 라고 생각되는 그 문장 하나만 고르세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일단 베껴 써요. 그러면 한 줄 됐죠?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줄 채우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줄 채우는 게 한 줄 쓰고 한숨 쉬고 두 번째 줄 쓰고 한숨 쉽니다. 이거 언제 다 채우나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그만큼 채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한 줄을 거저 얻었죠. 한 줄 그냥 공으로 댔고 패스.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재밌었던 이유를 그냥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왜 재밌는지, 나는 이제 이 문장을 볼 때 왜 웃음이 났고 내가 이 문장을 왜 골랐는지 그거를 쓰세요. 우리 친구들이 독서록을 쓰라고 하면 많이 쓰는 형태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왜 읽게 됐는지를 심오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쓸 내용이 없거든요. 친구들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어도요, 책 읽은 내용을 재미있게 다시 글로 쓰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뭘 쓰지 하면 이제 엄마한테 뭐 써? 그럼 엄마가 무심코 그러죠. 왜 이 책을 왜 읽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봐 라고 할 때 그럼 이제 아이들이 사연을 시작을 하는데 나는 이 책을 엄마가 읽으라고 해서 읽기 시작했다 라는 말로 또 시작을 해요. 독서록을. 얼마나 진부하고 재미가 없나요. 혹은 나는 어린이날인데 엄마가 이 책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읽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첫 줄이 되는 거예요. 첫 줄을 쓰고 났는데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거죠. 막막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재미있는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문장을 내가, 그 문장을 가지고 이 독서록을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이 문장을 가지고 글쓰기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문장을 내가 고른 이유만 해도 재미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고른 이유를 몇 줄 써봐도 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고를 때 나는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혹은 이 문장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이 장면은 나는 왜 기억이 남고 하는 어떤 특정 장면,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고요. 훨씬 재미있는 독서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썼는데 더 쓸 게 없어요. 다 썼다고 하는데 7줄밖에 안 됐어요. 7줄로 독서록을 마치기에는 뭔가 아쉽죠? 그러면 한 문장 더 고르라고 하세요. 독서록은요, 애초에 형식이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독서록 대회에 나갈 거 아니면요, 독후 감상문에 출전할 작품이 아니면요, 한쪽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게 독서록이에요. 책을 읽은 느낀 점, 책에 대한 내용을 한쪽에 기록으로 남기는 게 독서록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문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몇 줄 안 채워졌어요. 그러면 또 고르라고 하세요. 또 골라봐. 더 재밌는 거, 혹은 두 번째로 재미있는 거, 혹은 좀 웃긴 대사 같은 거 있으면 고르라고 하세요. 책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라고 하면 없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찾아내라고 하세요. 그거는. 네, 찾아내서요. 또 한 줄 베낍니다. 두 번째 문장. 베껴 쓰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몇 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뭐 계속 한 줄 베끼고 또 쓰는 거, 한 줄 베끼고 또 쓰는 게 조금 식상하다, 식상해 한다 라고 하면요, 그 줄을 베낀 다음에 그 문장을 변형해서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하늘로 날아가게 해줬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흥부는 뭐 여기서 제비를 다른 새, 독수리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하늘로 날아가게 하지 않고 닭장에 넣고 닭장 속에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창의력, 상상력을 펼쳐서 그 문장을 한번 변형해 보는 것도 재미있어 해요. 말씀드렸죠. 재미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재미있게 바꿔보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꾸게. 뭐 어때요? 그죠? 돈 드나요? 금지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문장을 바꿔보고 상상력을 펼쳐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보는 게 독서록의 목적이에요. 근데 목적이 너무 이렇게 좀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독서록을 이렇게 하면 좀 가볍게, 아이들이랑 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혹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면요, 방과 후에도 컴퓨터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아이들이 요즘 애들은 또 저희보단 빠르잖아요. 전자기기에 빠르잖아요. 컴퓨터를 다루는 거를 이제 점점 익혀갈 시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타자 연습 같은 거는 좀 할 수 있는 나이인데요. 그러면 아이한테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한글 문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혹은 아이만의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책을 읽은 기록을 직접 타자로 쳐보게 하는 거. 이건 사실 1학년은 좀 어렵지만 중학년, 고학년이 되면요, 해볼 만한 활동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혹시 모를 대학 입시를 위한 프로필 스펙을 만들 때 이러한 독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아이들 각자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서 제목이 뭐더라, 뭐 규현이의 재미있는 책세상,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죠.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읽었던 책의 기록을 거기다가 올렸었어요. 꾸준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올릴 때는 분명히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올린 게 지금이라도 저는 다시 언제든 카페를 다시 들어가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개설을 해두고 아이가 이렇게 좀 들어가서 한번 글을 써보고 기록을 남겨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 제출하는 용어로는 좀 어렵겠죠.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네, 소중한 기록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여름방학에 독서록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하시면요, 문장 찾아와서 쓰는 거, 그렇게 해서 페이지를 채우게 하세요. 15줄, 15줄, 20줄 채우게 하세요. 한쪽 채워서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요, 서너 줄밖에 못 쓰던 친구들이요, 나중에는 꽉꽉 채워서 쓰게 될 거예요. 그게 손에 힘 키우고 글 쓰는 그 내공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문장을 베끼고 하면서라도, 네, 필사라도 하면서 채울 수 있도록 꽉꽉 채워진 공책을 보면요, 아이가 스스로 굉장히 성취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꽉꽉 채우는 습관을 경험을 해봤던 친구들은요, 자기 생각을 한쪽 꽉 채우는 것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서록 하나도 채우기를 어려워했던 친구들은요, 내 생각만으로 한쪽을 다 채우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를 기억하셔서요. 친구들이 이제 이거 독서록을 쓸 때,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고, 엄마도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독서록 하나만큼은 좀 알아서 할 수 있게. 그거라도 하나 알아서 하면 훨씬 일이 덜잖아요. 그죠? 뭐도 봐줘야 되고, 뭐도 봐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을 덜 수 있는 방법. 네. 아이가 스스로 독서록을 한 권 완성해 올 수 있는 방법.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또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